자, 먼저 도다리 쑥국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사실 도다리는 말로만 들어봤지 좀 생소한 생선인 것 같아요. 이거 봄에 도다리, 가을에 전어 이러는 것처럼 가을 전어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네네. 봄에는요, 이렇게 좀 가자미처럼 생기긴 했는데 도다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경남 통영 지역에서 많이 먹는 그 건데 살이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봄에 이 쑥하고 같이 끓이면 저 몸에 보신도 되고 굉장히 향도 좋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도다리 되게 많이 먹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즈음에 도다리 쑥을 꼭 먹어야 된다고 집에서 아니면 식당에 가서도 많이 드시거든요. 아마 이제 이특 씨도 오늘 저랑 배우고 나면 네. 아, 봄에 도다리 쑥국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실 정도로 되게 담백하고 구수해서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이 도다리는 어떻게 해서 손질하는 게 좋을까요? 네, 도다리 손질은 먼저 요 내장이 있는 걸 빼고요. 머리와 꼬리를 자른 다음에 보통 한 3, 4등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좀 살을 크게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 2토막으로 준비를 해주셔도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늘 부분을 잘 긁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토막 내서 요즘에는 뭐 마트나 이런 데서 다 잘라주시잖아요. 그럼 와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지금 같이 들어가는 무하고 새우 이렇게 준비할 건데요. 먼저 여기에 이제 육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무를 먼저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박나박 썰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네. 이 도다리 쑥국이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또 유명 맛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시원하게 먹는 네네. 그런 걸로만 알고 있지 이걸 또 집에서 네. 그에 못지않은 또 맛을 충분히 낼 수 있을까요? 집에서 하면 맛있는 집된장을 넣고 끓이면요 훨씬 구수하고 그 다음에 도다리도 좀 큼지막한 거 집어넣으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을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중화를 같이 넣고 끓일 거예요. 그래서 국물의 맛을 훨씬 더 좋게 할 거거든요. 네.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에 보면 이렇게 꼬치 같은 걸 이용해서 보면 내장이 들어있어요. 네.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내장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장을 빼놓으면 먹었을 때 등 쪽에 있는 이 모래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넣고 끓일 텐데 육수를 끓일 때는 먼저 준비되어져서 찬물에서부터 넣고 끓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박나박하게 썰은 데에다가 무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화도 손질해서 넣어서 같이 육수를 찬물에서부터 육수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도 시원해지면서 국물 맛을 좋게 하고요. 그다음에 중화가 맛을 훨씬 감칠맛을 더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육수를 내어놓고 네.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도다리 이렇게 도다리. 잘라서 준비해 놓으면 되고요. 이제 쑥이에요. 쑥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봄에는 이 쑥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 어린 쑥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쑥은 적당하게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한 다음에요. 그냥 듬성듬성 잘라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너무 길면 나중에 익고 나면 한쪽으로 다 이렇게 뭉쳐져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쑥은 적당하게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서 준비를 해놓으면 먹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잘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햇수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준비해가지고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은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파는 굉장히 국물의 맛을 시원하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파도 어슷하게 썰어서 이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을 고르게 써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슷하게 썰어주고요. 그 다음에 홍고추는 홍고추. 네, 색깔을 되게 붉은 색깔을 잘 내주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슷하게. 씨는 그대로 사용해도 네, 괜찮죠? 예. 괜찮죠. 이 씨가요, 매콤한 맛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빼면 매콤한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씨 같이 쓰면 좋고요. 그다음에 청양고추, 약간 얼큰하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청양고추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자, 또 여기에 우리가 또 맛있는 이제 버섯 종류도 넣어주면 좋은데요. 오늘은 표고버섯 넣을 거예요. 그래서 표고버섯 이렇게 밑둥 잘라주시고요. 네. 이렇게 잘라서 놓고 그리고 해서
얇게 편으로 썰어주면 좋아요. 버섯은 물에다가 너무 오래 씻으면 향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칠 정도로만 가볍게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버섯 썰어주시고 그 다음에 미나리. 쑥이 들어가서 쑥의 향도 나지만 또 미나리의 향긋한 맛도 좋기 때문에 그렇죠. 미나리 잎을 좀 제거하고요. 이렇게 줄기 부분만 준비해서 이것도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대파가 시원한 맛을 내준다 그러면 양파는 조금 약간 달큰한 맛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양파도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쑥 도다리국에 들어갈 채소들 준비를 했고요. 아까 이제 육수 끓였는데 조금 더 끓어야 될 것 같아요. 끓어올라야죠. 네, 팔팔 끓어서 충분히 이제 맛이 좀 우러날 동안에 한번 먼저 쑥연근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연근을 그냥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바로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좀 두었다가 간다 그럴 때는 물에다가 담궈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갈아주네요. 강판에다가 네, 연근을 그냥 썰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얘를 감자처럼 강판에다가 갈아주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이거를 믹서에다 물을 넣고 갈면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입자도 다 살지 않고 그리고 밀가루 맛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아주면 연근의 입자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훨씬 연근전이 맛있어요. 야, 이게 오늘 킥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근은 강판에 갈아야 입자가 살아서 맛이 더욱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미리 이제 갈아 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합칠까요? 곱게 갈아서 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 꼭 갈아 놓으니까 이게 연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곱게 갈아지거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여기에 이제 쑥을 손질한 쑥을 집어 넣을 건데요. 쑥을 그냥 이렇게 짧게 잘라줄 거예요. 왜냐하면 쑥을 넣어서 전을 지질 건데 너무 길면 나중에 전 부칠 때 작게 동그랗게 부칠 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짧게 잘라서 준비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쑥 잘라서 준비해 놓으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갈아 놓은 이 쑥 연근에다가 갈은 연근에다가 녹말가루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녹말가루를 넣고 약간 뭐 밀가루를 넣어도 좋긴 한데요. 조금 더 전분 입자가 좀 걸쭉해져서 훨씬 더 부칠 때 조금 쉽거든요. 그리고 소금도 약간만 넣어줘서 자, 연근은요 맛이 보통 우리가 넣을 때 소금을 많이 넣게 되면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아주 안 넣거나 아주 조금만 소량 넣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녹말이 연근 갈은 거에 잘 섞일 정도로 흰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섞여지면은 여기에다가 아까 쑥을 잘랐던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의 연근과 쑥이 반반 정도가 될 정도로 쑥을 넉넉히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쑥인지 연근 갈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러면 쑥의 향도 굉장히 많이 나고 부쳤을 때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많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렇게 버무려 보면 또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네, 다 속으로 스며들어서 같이 어우러져서요. 굉장히 맛있는 맛을 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1:1 놓으시면 될 비율로. 것 같아요. 이제 팬에다가 우리가 굽면 되는데 요거 굽기 전에 도다리 쑥국 한번 확인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야, 국물이 쭉 올라와 있네요. 네, 볼 하나만 저어주시겠어요? 이제 육수를 내다 보면 이렇게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거품들은 먹을 때 소화를 좀 안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생긴 것들은 물에다가 걷어내서 준비를 해주면 되는데요. 새우가 익으면서 이 붉은 색소가 드러나다 보니까 국물의 색깔이 붉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펄펄 끓으면 아까 준비했던 여기 도다리를 넣어주시면 돼요. 도다리를 먼저 넣네요. 네, 끓을 때 도다리를 넣어서 생선살이 탱탱하게 살아있을 정도로 해서 도다리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양념에 그 된장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된장을 있습니다. 좀 주시면 이 육수를 여기다 넣어서요. 된장을
된장을 잘 풀어주세요. 아. 이때 사용하는 된장은 여러분이 댁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된장 있죠. 네. 좀 집된장 오래돼서 구수한 맛이 많은 걸 넣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풀어지면 된장도 이렇게 해서 같이 이걸 넣고 풀면 안 좋은가요? 덩어리가 한쪽으로 뭉쳐질 수 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넣으면 된장이 잘 풀어져서 맛이 이제 골고루 가는데 혹시 끓는 동안에 한쪽에 된장이 뭉쳐져 있으면 맛이 고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된장 넣어주세요. 이제 채소 중에서 먼저 들어가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양파. 네. 그리고 대파의 흰 부분은 먼저 좀 넣어서 먼저 끓여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맛이 조금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번 끓여서 도다리도 좀 있고 그러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마늘도 해서 집어넣어서 잘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맛이 우러나서 좀 서로 이제 어우러질 수 그렇죠. 있는 동안에 여기다가 한번 전을 한번 부쳐볼까 봐요. 기름 살짝 두르고요. 네. 달구어진 팬에다가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근 가른 거랑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입 크기로. 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네. 도다리 쑥국의 향이 계속 올라오니까 네. 눈이 계속 가네요. 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기름 네. 두른 데다가 연근 가른 거랑 쑥 넣은 쑥 연근전 재료를 이렇게 해서 한 입 크기로. 보기만 해도 이 쑥 연근전은 네. 굉장히 담백할 것 같아요. 네, 그 쑥향도 굉장히 잘 살아있고요. 굉장히 뭐랄까 이 연근의 맛이 갈아 놓으면 그냥 조림해놨을 때 느낌하고 또 다르게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죠?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네. 우리 특히나 네. 우리 여성분들이나 혹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우리 선생님 요리가 참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쑥은요, 특히 여자한테 되게 좋거든요.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봄에 햇속 나올 때 남자분들도 좋긴 하지만 네. 여자분들이 많이 드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 계속 끓여 먹을 수도 없고 애탕으로 끓여 먹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연근이나 감자 같은 거 가른 데에다가 쑥을 이렇게 듬뿍 넣어서 전을 부쳐 먹으면 되게 별미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연근이 없다. 우리 집에 감자가 있다라면 감자 예. 갈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구마는 어떨까요? 고구마는 보다는 감자가 좀 더 잘 어울리고요. 감자가, 예. 네, 그리고 연근이 훨씬 더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얹은 것부터 뒤집어서 노릇노릇하게 맛있겠네요. 이렇게 지져주시면 돼요. 전을 지질 때요, 일반 식용유를 쓰셔도 좋은데요. 네. 쑥 연근전 지질 때 포도씨유나 카놀라유 이런 같은 것도 좋거든요. 올리브유나 현미유만 제외하면 이렇게 모든 기름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한 면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이제 다 구워지는 것들이어서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제철 재료 다 챙겨 먹기 어렵긴 한데 어렵죠, 이렇게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그 제철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제철 재료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까지 한번 야, 정말 맛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준비되어졌고요. 자, 그럼 저는 완성 접시를 좀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네, 완성 접시 주시면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노릇노릇한 것들이 이렇게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네.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지금 완성 접시 담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끝인가요? 자, 여기에 우리가 보통 그 쑥연근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전 같은 경우에 간장 소스에 찍어 먹잖아요. 그렇죠, 예. 쑥연근전을 좀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오늘 고추장으로 양념 소스를 만들 거예요. 고추장으로요? 네. 예. 그래서 볼 하나만 주시면 보통 전하면 그냥 간장에다가 찍어서 먹는데요. 그렇죠, 예. 요거는 고추장 소스를 하면 훨씬 맛있거든요. 쑥연근전. 그래서 여기에 식초하고요. 그다음에 레몬즙 그리고
여기에 설탕,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식초하고 레몬즙이 들어가면 새콤달콤한 이 초고추장 소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다가 통깨를 마지막에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면 이게 그냥 먹는 것보다 이 초고추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종지 같은 데다가 같이 곁들여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야, 저는 그 초고추장을 찍어 먹는다는 게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때 한번 드셔보시면 네. 쑥 연근전이 이 초고추장 소스랑 참 잘 어울린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자, 향긋한 쑥 연근전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도다리 쑥국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너무 좋다. 펄펄 끓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들어갈 재료가 이제 쑥이 들어가야겠죠. 쑥은 이 도다리가 거의 익었을 때 이 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끓어서 어우러질 때, 네. 그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파 푸른 부분, 그 다음에 홍고추, 풋고추, 청고추, 네. 그리고 청양고추요. 네. 그리고 버섯까지 미나리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어주세요. 미나리가 너무 일찍 들어가면 질겨지게 돼서 그런 건가요? 미나리의 향을 좀 살리기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끓여주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국간장 이렇게 해서 이제 맛을 간을 네. 해주기 위해서 국간장을 넣어줄 거고요. 이제 거의 다 되었거든요. 여기에 마지막에 미나리를. 네, 미나리를 넣어주셔서 미나리의 향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끓여주면 되고 이제 간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우리가 된장도 들어가고 국간장도 들어갔지만 좀 간이 슴슴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금을 약간만 넣어서 네. 자, 와. 자, 이렇게 이제 끓으면 이제 도다리가 익어 있는데요. 이제 약간 형태가 조금 살이 되게 부드럽고 담백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으스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도다리가 어머, 다리야. 이렇게 같이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또 새우도 같이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해주면 좋고요. 위에다가 도다리. 이렇게 야, 이게 도다리 이렇게 살살, 그쵸? 네, 잘 이렇게 해서 들어야지.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 준비한 재료들을 옆에다가 넉넉히 놔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푸릇푸릇한 이런 것들이 다 쑥이에요. 그래서 쑥도 위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비주얼이. 자, 이렇게 해서 봄 냄새 가득한 제철 먹거리인 도다리 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아삭한 식감이 좋은 쑥 연근전,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연근을 강판에 갈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해야 연근의 입자가 살아있고 사각사각 씹는 식감이 좋다는 사실.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기분까지 업! 쑥 연근전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